안녕하세요, 피해복자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공유 지분 기획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동네에 흔히 있는 그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공인중개사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가 이 공유지분 투자 사기, 공유지분 토지 매매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는 피해비용 회복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하고 네이버 카페 블로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그 공인중개사로서 제가 이렇게 계속 밝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 업체한테 이거 땅에 판매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말을 했을 때 가끔씩 공인중개사 따위가 네가 뭔데 돈 많은 우리를 감히 건드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경우를 가끔 들었어요. 그 다음에 좀 강한 거는 너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한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있고, 실제로 당하진 않았지만, 이 자격에 대한 논란에 제가 이제 일일이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도 이제 그런 얘기가 앞으로 나올 확률이 있으니 이번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공유지분 토지를 구입을 해서 저한테 상담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분들도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겠죠. 변호사도 해결하기 어려운 거를 공인중개사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평상시에 우리들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이미지 그쵸, 동네마다 하나씩 있다 보니 전문가라는 느낌은 거의 못 받고 사는 건 사실이긴 하잖아요. 현실을 직시를 하면. 하지만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제 광고하는 내용들을 좀 보면 되게 이제 가까이서 그러니까 국민들과 가장 접촉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라이프 플래너, 재테크 플래너 이런 식의 좀 이쁜 말로 행복 파트너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를 많이 했었는데 말도 좋고 목표도 맞기는 합니다. 왜냐, 국민들과 되게 가까이 있거든요. 동네마다 다 있거든요. 어디 가나 1층 가면 제일 많은 게 편의점, 그 다음에 부동산, 미용실 이렇게 말을 하듯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라는 건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뜻도 좋고 의미도 좋았지만 현실은 돈이죠. 돈 때문에 행복 파트너의 역할보다는 그냥 중개, 복덕방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실제 최근에는 전세 사기로 중개사들이 많이 가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적인 신뢰도 많이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10만 명이나 되고 개인적인 이득으로 눈이 먼 사람들 그 중에는 있어서 부정을 할 수 없지만, 하지만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은 그런 불법적인 거를 갖고 하지는 않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식주, 먹고, 입고, 그 다음에 살고, 이런 것 중에서 부동산, 이 공인중개사들은 이 주거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가장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을 만들고, 그에 따른 의무도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들이 중개사고를 일으키면 이제 전에는 1억이었는데 이제 2억까지 책임을 지게끔 피해 보상할 수 있게끔 공제나 보험, 공탁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최선봉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은 좀 많이 불만이 많지만 우리의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각종 부동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럼 사람들이 당장 변호사 찾아가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내가 부동산 관련돼서 이런 임대차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상담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받으라고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공인중개사들이 미리미리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라는 사람들한테 되게 많은 법을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8년 29회차 합격생입니다. 그렇죠, 이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인중개사 시험 본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머릿속에 아직도 그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인지 몰라도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유지분 토지 매매 솔루션을 시작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일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될 내용이 엄청 많은데 그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 자, 올해 공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쭉 보면 이 시험 공고에서 확인이 되듯이 부동산학 개론 빼고 전부 다 법입니다. 법. 제가 가끔 법 얘기를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변호사도 하는 게 네가 왜 법 얘기를 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시험 이 자격증 따기 위해서 했던 게 다 법 공부하고 딴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뭐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해서 딴 게 아니라 다 법을 공부해야만 딸 수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부동산에 관한 법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격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사람만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법을 논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겁니다. 왜? 법을 배웠거든요. 법을 보고 시험 보고 합격을 했거든요. 그게 자격증을 받았는데, 그러면 시험 자체가 법이었는데 그럼 법을 얘기해야지 다른 얘기 무슨 얘기를 합니까? 혹시 뭐 이름에 중개사라고 써있으니 아파트값 흥정만 이렇게 하는 게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자격시험에서 법을 공부시키고 실제 현장에서 그걸 써먹으라고 공부를 시키는 건데, 공인중개사가 법 얘기를 하면 마치 뭐 변호사법 위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지. 그래서 모르는 거죠. 이 시험 자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시험 과목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지만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관련된 법만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전문 자격입니다. 뭐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뭐 감정평가사, 행정사, 그리고 뭐 의사, 변호사, 마지막에 이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문 자격사가 맞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모든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변호사님과 오직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를 비교를 했을 때, 그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관련된 법을 변호사님보다 지식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편견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직 부동산에 관련된 법만 특화해서 공부하는 공인중개사가 변호사님보다 좀 더 많은 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편견이고, 그 편견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공부 되게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공부하는 법은 어떤 법인지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1차 시험에서는 민법 중에서 거래,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총칙 중에 법률 행위, 그 다음에 질권에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총칙 중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거를 공부하고요. 민사특별법에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등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1차에서는 총 민법을 하나라고 치고 6가지 법을 공부를 해서 1차 시험을 봅니다. 자, 2차 시험은 진짜 다 오리지널 법이에요. 뭐 1차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도시개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옛날에 지적법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세법 중에서 상속증여 법인세 부가가치 제외한 나머지 세법, 뭐 양도세, 뭐 재산세, 여러가지 세법에서 전부 다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1차에서는 법을 6가지, 2차에서는 법을 11가지를 공부하는데 다 합치면 법만 17개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을 주죠. 근데 거기에 또 추가해서 부동산학 개론,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부동산 관련된 전문적인 법 플러스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는 부동산학 개론도 1차 시험에서 보고 있는데, 그 시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올려놓아 봤으니까 나중에 블로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동산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중에서 제가 매매 솔루션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건, 집중적으로 제가 연구한 건 부동산 투자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부동산 감정 평가론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탐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공유지분 토지 매매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전문 컨설팅, 손님들한테 전문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도움을 주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이제 공유지분 투자 토지에 대해서 이제 투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그 의뢰인들한테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거가 이제 공유지분 판매 업체에 갔죠. 근데 그거를 보고 상대 변호사가, 이런 보고서는, 분석 보고서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건데 공인중개사 따위가 뭔데 네가 이거를 써냐, 이렇게 겁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시험에서 말했잖아요. 개론에서 부동산 감정평가를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다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제가 자문을 한 건데, 그렇게 겁박을 하면 변호사가 뭐 야 너 고소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쫄까봐 그런 거 같긴 한데, 뭐 제가 뭐 불법을 해야 쪼는데, 그냥 저는 시험에 나온 거를 활용을 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자 제가 이렇게 어필을 한 것 뿐인데, 하여튼 좀 애매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전문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 통과한 거 뿐만이 아니라 구청에 정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 등록을 하고 교육도 받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2억 원의 배상을 해야 되는 공제도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열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나중에 추후에는 공유지분 투자 사기를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는지를 또 설명하는 시간을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을 다루고 고객들의 행복 파트너로서 자문하고 실행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성공시키기도 하고 실패한 투자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법률상 문제가 생겨서 공인중개사 저 혼자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
모든 자격사들과 함께 이거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전문 자격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법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공인중개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가끔씩 뭐 변호사도 아닌 게라는 느낌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야지 라는 말을 듣도록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중에서 유일하게 공유지분 토지 매매 솔루션을 운영하는 피해복제 고경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